원예 시설에, 원예 시설 및 작물에, 시설 작물에 보험가입 금액 해줄게요. 보험가입 금액. 중요해요. 보험가입 금액은. 이거 기본 이론 과정에서 몇 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이렇게 볼 때 규격 하우스라고 하나 하고, 규격 하우스가 있고, 비규격 하우스 요렇게 돼 있고, 내재형 하우스가 요렇게 있고, 유리 온실, 경량 철골조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섯 재배사에 콘크리트조 두 조하고 경량 철골조. 자, 요렇게 시설 먼저 나누면 요렇게 다 나눠요. 시설 보험가입 금액 먼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나. 자, 여러분들 이제 규격 하우스하고 비규격 하우스하고 내재형 하우스, 유리 온실, 버섯 재배사, 콘크리트조, 정량 철골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설은 단동이냐 연동이냐는 지붕 구조에 따라서 단동이냐 연동으로 나누는데, 규격 하우스도 단동 연동이 있고, 비규격 하우스도 단동 연동, 내재형 하우스도 단동 연동이 있을 수 있고, 유리 온실도 단동 연동, 버섯 재배사, 콘크리트랑 경량철골 단동 연동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규격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요렇게 철근을 이렇게 심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철근 간격 있잖아요. 이 철근 간격. 이 간격. 여기서 규격 하우스는 70에서 약간 80cm 간격이, 이런 것을 규격이라고 그래요. 규격. 그 다음에 비규격. 조금 넓은 거죠. 비규격이라는 것은 1m 이상 이 간격이. 1m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재형 하우스는 보통 이 간격이 50에서 60cm. 요렇게 돼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규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규격이 딱 이 간격들이 70에서 80cm 정도 딱 이렇게 돼가지고 표준화된 거예요. 표준화된 거. 이 규격 하우스는 쉽게 해서 표준화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비규격 하우스는 이 간격이 조금 넓은 것들, 규격이 70에서 요 간격들 이렇게 하우스를 갖다 이렇게 철제를 만들어 하는데 이 간격들이 조금 넓은 거예요. 넓은 거. 요거를 비규격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비규격 하우스라고. 내재형 하우스라는 이 간격이 50에서 60cm 정도 하고 촘촘히 해놓고, 이게 단단한 하우스들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건 내재형 하우스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 다 테스트를 해갖고 튼튼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게 내재형 하우스거든요. 내재형 하우스. 요렇게 하고, 유리 온실, 유리로 된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량 철골조는 가벼운 철골조로 되어 있는 거. 철근으로 골조를 만들어 놓은 거 경량 철골조고, 버섯 재배사도 콘크리트로 만들어 갖고 싹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일반 우리 주택같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을 콘크리트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량 철골조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데, 경량 철골조 원래는 이제 버섯 재배작으로 가는 게 맞는데, 유리 온실에도 골격은 가벼운 철근으로 만들고, 비닐 같은 걸로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씌운 걸 갖다가 그런 경량 철골조라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설 작물, 요거는 시설 작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시설 작물이고, 요거는 버섯 작물 키우는 거거든요. 버섯 작물 키우는 거. 요렇게. 제가 시설 작물 키우려면 BC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BC. 이렇게.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같은, 버섯은 BC 통과 안 해도 되거든요.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돼 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은,
전산으로 산정이 가능한 거 있잖아. 이거 규격하우스인데 전산으로 산정이 가능한 전산으로 전산으로 산정된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의 90%에서 130%까지가 보험 가입 대상이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전산으로 산정이 굉장히 불가능한 것들, 요런 것들, 전산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하거든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이쪽으로 보험 가입 금액 결정을 한다. 요렇게 알겠나요? 이거는 계약자 고지사항인데, 이거는 이런 것들 비규가하고 내재원수, 유리온설이나 버섯제에서 콘크리트 경량실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표준화돼서 산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요거는 요거 교재 보면 적산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적산으로. 요렇게 있거든요. 요렇게. 요거는 전산으로 시스템으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한다는. 그래서 규격하우스라는 것은 1제곱미터 하는 데서 2만원, 3만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렇게 하면은 그런 거를 갖다가 그렇게 산정이 가능한 거는 기준 보험가입 금액의 90에서 130%에서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산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갖고 쉽게 해서 적산은 뭐냐면 견적낸다는 건데, 견적. 그래서 집을 짓는데 벽돌이 몇 장 들어간다. 벽돌 한 장당 벽돌이 얼마다. 그러면 100제곱미터 집을 짓는데 벽돌이 몇 장 들어간다. 이렇게 해갖고 견적을 내는 걸 갖다 적산한다고 그러거든. 적산. 근데 요런 비규격 하우스라 내재하우스, 유원서, 버섯재배사들은 하우스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도 틀리고 재료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적산으로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표준화돼서 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요랬을 때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거, 요거 하나씩 유리온실이나 경량철골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것도 계약자가 고지를 하는데, 이것도 계약자 고지를 하는데 제곱미터당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있잖아요. 50만원 사이에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자, 유리온실이나 버섯재배사 있잖아요. 경량철구조 포함되고 콘크리트 경량철구조 이런 것들 있죠. 제곱미터당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선택한다는 거. 요거 계약자가 내가 유리온실을 보험을 가입하려면 제곱미터당 5만원, 50만원 사이 선택한다는 거. 그래서 최저 이건 최저 5만원, 요거는 최고 5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나는 유리온실로 시설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은 최저한도로 가입하려고 한다. 1000제곱미터 했는데 그러면 5만원 권을 하고 보험 가입금을 결정하면 되고, 나는 50만원으로 최고는 50만원으로 가입을, 이게 가격이 상당히 10배 차이 나잖아요. 10배.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왜 중요하냐?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고, 사고 발생했을 경우 실제 손해액을 보상을 하는데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서는 보험 지급을 안 해요.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원인데 실제 손해액이 2000만원 나왔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가급적이면 많이 잡아놓는 게 중요해요. 많이 잡아놓는 게. 그래서 시설 보험 가입 금액 이거 잘 챙겨놔요. 잘 챙겨 놓으시고,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했고, 시설 요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챙겨 놓고, 그 다음에 5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대시설 보험가입 금액은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이것도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자,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한다. 이거 이렇게. 자, 부대시설은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하는데, 보험 가액을 추정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조심해요. 보험 가액을 추정해서. 보험 가액이라는 거 실제 그 건물의 가치예요. 가치.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에요. 금액. 만약에 보험 가액이 1,000만 원이라고도 회사가 알아서 1,100만 원으로 가입시킬 수도 있고 900만 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어요. 보험에 가입한 것이 보험 가입 금액이고, 보험 가액은 그 가치, 그 시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보험 가액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부대시설은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액을 추정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문제인데, 시설이나 부대시설에서 제조달가의 특약 미가입 시 감가상각을 해야 되나요? 감가상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면 버섯재배사하고 버섯재배사 부대시설만 감가상각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보험 가입할 때게. 감가상각, 보험 가입 금액 산정 시. 보험 가입 금액 설정 시 버섯 재배사하고 버섯 재배사 부대시설만 감가상각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원예 시설도 다 원예 시설이나 부대시설도 감가상각하는 걸로 해야 돼요. 다 기준을 원래 보험금을 제조달가액 특약 가입하면은 감가상각하는 걸로 지급을 하잖아요. 지급을 하니까 보험 가입도 감가상각하는 걸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교재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 설정할 때 감가상각에서 버섯 재배사하고 버섯 재배사 부대시설 있잖아요. 부대시설만 감가상각으로 한 걸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이번에 농구부에서 교재 수정할 때가 수정되지 않으면 교재대로 해주세요. 그냥 교재대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지금 일단 현재는 교재에 보험 가입할 때 감가상각 하는 거, 제조달가 특약 가입하면서 감가상각 하는 것은 버섯 재배사하고 버섯 재배사 부대시설만 감가상각 하는 거 있으니까 그것만 감가상각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다 감가상각을 하는 게 맞아요. 보험 가입할 때도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보험금 평가할 때고. 자, 시설 작물의 보험 가입 금액, 시설 작물 및 버섯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은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을 보험가액으로 설정하고, 이 설정된 보험가액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선택한다. 요렇게 하시면, 야, 버섯은 여기다 버섯 작물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버섯 작물 중 생산비가 높은 버섯을 보험가액으로 설정해서 보험가액을 50에서 100% 사이에 선택한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작물.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게 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하우스 여기 안에 딸기도 재배하고,
이거 토마토도 재배한다고 봐요. 하우스 안에다가 2개의 작물을 재배를 해요. 재배를 하는데 요거는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가 요거는 10,000원이다. 10,000원 제곱미터. 요거는 보장 생산비가 요건 8,000원이다. 8,000원. 이렇게. 그러면 보장 생산비 이게 1000제곱미터인데 그러면은 보장 생산 1000제곱미터하고 여기에 딸기가 600제곱미터고 이거 토마토가 400제곱미터다. 제곱미터면은 요거 600제곱미터는 딸기 거 곱하고 400제곱미터는 토마토 거 곱하는 게 아니고 보장 생산비가 높은 거 있잖아요. 10,000원 있잖아요. 10,000원. 이 10,000원을 보험가입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1,000원 해갖고 1,000,000원 있잖아요. 요렇게 보험가입 금액 설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장 생산비가 높은 걸로 보험 가액을 설정한 다음에 보험 가액, 이게 보험 가액이죠. 평가한 거. 요걸 내가 50에서 100% 사이에서 10% 단위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10% 단위. 그래서 내가 여기 50%만 가입하면 500만 원 가입하고 80% 가입하면 800만 원 가입한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 자, 요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보험 가입 금액을 요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제도 일반 쪽에 보면은 버섯 작물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버섯 단지별 재배 예정인 작물 지원 생산비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또 하우스별로 돼 있으니까 하우스 한동으로 설정하는 거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라는 것은 하우스가 이렇게 여러 단지가 있잖아요. 하우스 내에 요렇게 있으면은 요거 하우스 한동 해서 전체 합쳐갖고 보험가입 금액 설정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렇게 시설 작물 보험가입 금액 설정하는 거 잘 알아놓으세요. 이런 것도 잘 챙겨 놓고, 이거 중요해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시설 중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80% 이상의 작물 재배하면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참고예요. 20%는 참고고, 그러면 요게 작물을 재배해요. 요게.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게 시설이 1000제곱미터인데 작물이 만약에 800제곱미터를 가입해요. 재배를 해요. 그 보험 가입은 800제곱미터만 가입하면 돼요. 요거 보험 가입은 요거 20% 작물은 800제곱미터만 가입하면 돼요. 시설은 근데 1000제곱미터 다 가입해야죠. 요거 작물은 800제곱미터만 가입하면 된다. 자, 요렇게 교재들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교재대로 시험에 나오면 교재대로 쭉 써주시고 응용 문제 나오면 응용 문제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시설 작물을 보상하는 손해 있잖아요. 그거 시설이 자연재해 조세로 시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 금액 설정하는 거 작물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 계산하는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15점짜리 낼 수도 있어요. 작물 2개 있을 때 보험가입 금액 설정하는 한동에 작물 2개 있을 때 보험가입 금액 설정하는 거 잘 알아놓고 보험금은 작물이 2개 있으면은 각각 평가해갖고 2개 합쳐갖고 10만원 초과하면 보험금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섞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챙겨놔요. 요번에 시설이나 시설 작물 보험 가입 금액 보상하는 손해 이런 것들 비교해갖고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데서 지금 보험 가입 금액 하는 거 다 나왔기 때문에 시설 쪽에서 보험가입금을 출제할 수 있으니까 잘 해놓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진짜 146페이지 지나가지고 이제 보험금은 147페이지 보험금 나오는 건 이 과목에서 다 해드렸던 거니까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세요. 한번 쭉 식도 알아놔야 돼요. 옛날에 5회 때 그 시설 작물 산식사라고 출제가 한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산식도 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부담금 여러분들 페이지 148페이지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이나 시설작물 자기부담금 요것도 잘 알아오세요. 먼저 시설의 자기부담금. 자, 시설의 자기부담금은 저기에 손해액의 10%예요. 손해액의 10%인데 이거 다 해드렸던 건데 손해액의 10%인데 자, 최저 30만원이고 최고 100만원이요. 그 다음에 피복제 단독사고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이다. 자,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자, 농업용 시설, 구조체와 피복제. 자, 부대시설 합해서 10%를 해요. 합해서 10% 한도예요. 한도를 하고, 나중에, 원래 이제 구조체와 피복제와 부대시설은 별도로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구조체와 피복제, 부대시설을 합해서 손해액의 10%를 하고, 나중에 이 비례치로, 구조체와 피복제 비례치로 배분해야 돼요. 자기 부담금은 배분한다, 배분. 요렇게. 100만원 가지고, 구조체, 피복제 할당분, 그 다음에 구조체와 부대시설을 합쳐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구조체가 700만원, 손해액이, 부대시설이 500만원이다 해봐요, 500만원. 그러면은 요게 1200만원 나왔잖아요. 1200만원이니까 손해액이 10%니까 이거 1200만원이니까 700만원 플러스 500만원, 1200만원이거든. 근데 120만원인데, 이거 한도는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이면 구조체와 피복제분의 자기부담금은, 자, 1200분의 7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산출하고, 부대시설의 자기부담금은 1200분의 5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배분한다는 거예요. 두 개 합쳐갖고 했다가, 나눈다는 거, 그렇게 이 과목에 다 해드린 부분이요.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지단위 1사고당 적용한다. 이거, 이게 원래, 요렇게 있으면은, 원예 시설 같은 거, 이렇게 한동 있으면, 다 동별로 평가를 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해요. 이거 1동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자기 부담금은 이 단지 다 합쳐가지고 사고 날 때마다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동별로 다 쪼개야 되는데, 그거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시험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부담금은 단지 단위로 1사고당 적용한다는 거예요. 한동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다 합쳐가지고 이거 적용한다는 거, 손해액의 10%,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화재의 경우, 화재는 미적용한다는 거, 미적용. 자, 근데 화재에서 비가림이 시설이나 원예 시설 같은 경우, 화재후 같은 미적용이요. 화재가 특약으로 들어갈 때는 자기 부담금 미적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가림 시설이나 가축 축사는 화재의 경우도 자기 부담금 적용해요.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부담금은 요렇게 하고, 자, 그 시설 작물, 소손해 면책금. 소손해 면책금이라 있거든요. 소손해 면책금. 여기에 소손해 면책이라는 게 뭐냐면, 연말은 보험금이 10만원 초과시 전액 다 지급한다는 거예요. 전액 지급. 이런 거거든요. 소손해 면책이라는 것은. 보험금이 10만원 초과예요. 초과. 이런 거 조심하세요. 10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금을 안 주고 10만원 초과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A 작물이 A 작물, B 작물 막 해가지고 A 작물, B 작물을 같이 재배를 하는데, A 작물 손해액이 많으니까 5만원이고, B 작물이 7만원이에요. 7만원. 한 단지 내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A나 B 작물 각각의 경우는 이제 시설 작물이나 버섯 작물은 목적물을 평가해요. 딸기면 딸기, 토마토면 토마토끼리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A 작물이 5만원 나와서 B 작물이 7만원 나왔어. 그러면 각 개별 작물별로는 소손해 면책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두 개 합치면은 12만원이니까 10만원 초과하니까 지급 대상이거든요. 이때는 12만원 다 주는 거거든요. 이때는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물 보험금이 20만원이 나왔다. 20만원 나와서 1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10만원 제외 안 하고 다 주거든요. 20만원. 20만원 이게 다 준 거니까 소손해 면책금에 대해서 써라고 예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요것도 다 암기해 놓으세요. 그 교재 내용대로 조금 암기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소손해 면책금 뭐 화재의 경우는 소손해 면책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요런 거 그냥 화재의 경우에도 10만원 초과하면 다 주고 10만원 미만이면은 자 10만원이 안 되면은 10만원 이하는 그 보험금 지급 안 하거든요. 이런 거 뭐 면책이나 저 원예 작물이나 버섯 작물 있잖아요. 이런 것은 면책 없다는 거 그렇게 조금 그 이해를 해 놓으세요. 자,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 작물 교재 마지막 거에 149페이지 특약에 대해서 특약 149페이지 특약 시설이나 시설 작물의 특약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제주달가액 특약 제주달가액 보장 특약 제주달가액 보장 원래는 시가로 평가하는데 이거 제주달가액 특약은 시설하고 부대시설만 해당돼요. 부대시설 원래는 시가로 평가하는데 제주달가액 특약을 가입하면은 제주달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재 특약은 시설 버섯집에서 부대시설 시설 작물도 포함돼요. 시설 작물 화재로 인한 보장을 보상한다는 거예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시설하고 부대시설만 해당돼요. 시설하고 부대시설 작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화재를 가입해야 화재 특약 가입 시 가능해요. 이거 화재로 인한 내 시설에 화재가 나왔고 타인의 재산을 망가뜨렸을 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일단은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화재 특약을 가입해야 이건 가입이 가능하고 요거는 시설하고 부대시설만 해당된다는 거. 작물은 아니에요. 작물은 요거. 그다음에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 수재위험 부담부터는 시설도 해당되고 부대시설도 해당되고 시설 작물도 해당돼요. 버섯 작물이나 버섯 작물들도 다 해당돼요. 다 해당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있잖아요. 상습 침수 하천부지 있잖아요. 하천부지. 요거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은 어떤 때가 있냐면 상습 침수 구역이나 원래 하천부지는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거든요. 가입 대상이 아닌데 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을 가입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그러려고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 가입되면 그 수재, 홍수나 해일이 있잖아요. 요런 거, 집중호우나 요런 거, 수재, 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을 안 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습 침수 구역에는 하천부지 이런데 저기 그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을 가입해서 이게 그 특약을 가입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거든요. 이랬을 경우는 수재로 인한 물로 인한 피해로 봤을 때는 보험을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 149페이지 보면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 수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은 수재의 방제와 긴급 피난의 피난 조치를 보험회사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요런 수재위험 부보장도 뭔지 알았나요? 그 다음에 포고버섯 확장 위험 보장 특약. 표고버섯 확장이면 이게 표고버섯에 해당돼요. 표고버섯만.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만 해당되는 거예요. 표고버섯.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시설이 피해를 봐야 되는데 시설을 피해 있을 경우 작물도 보상을 하는데 아까 내가 설명했어요. 시설 피해가 있을 경우 작물을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시설 피해가 없어도 그
자연재해로 70% 이상 피해 봤을 때, 70% 피해 발생했을 때 보상한다는 거예요. 보상. 작물 포기했을 때. 그러니까 표고버섯을 재배하는데 시설 하우스 같은 데다 재배를 하는데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70% 이상의 피해를 봐가지고 시설은 피해가 없는데 작물이 피해가 봤을 때는 자꾸 작물을 포기를 했어요. 이때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상특보 관련 재해. 특보 재해 시도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표고버섯 확장위험분야 특약 가입했을 때는 2번하고 3번도 있을 경우에도 보상을 한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의 소멸이 있는데, 자, 계약의 소멸. 계약의 소멸은 저는 한 번의 사고로 보험가입 금액 미만일 때는 이게 계약이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멸이 안 되고 복원된다는 거예요. 보험가입 금액이 복원된다는 거. 요거를 갖다가 계약의 소멸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한 번의 사고로 보험가입 금액 미만일 때는, 보험가입 금액 미만일 때는 감액이 안 되고 계약이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멸이 안 되고 복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의 사고로 보험가입 금액 이상이잖아요. 이상일 때는 계약이 소멸한다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약을 소멸이라고 하는데 일때면 이런 거예요.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내가 1,000만 원인데 요거 자, 손해 가고 플러스 추가 비용 있잖아요. 추가 비용 중 이게 추가 비용에서 요거 다 합친 거 추가 비용 합계 이렇게 합친 거에서 여기다 뭐를 빼냐? 전체 비용 총 비용 중에서 기타 협력 비용 기타 협력 비용 뺀 게 1,000만 원 미만이면 보험가입 금액이 계약이 소멸한다고 자동 복원돼. 그래서 손해액 플러스 잔존물 제거액 손해 방지 비용, 잔손 대입권 보정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요렇게. 요게 합친 것이 보험가입 금액 미만일 경우 요게 보험가입 금액 요게 미만일 때는 계약이 소멸이 안 되고 자동 복원되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계약의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시설하고 여기 교재에는 시설하고 부대시설만 나와 있는데 시설 작물도 한 번의 사고로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음 작기에 보험가입 금액은 복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재에는 지금 시설하고 부대시설만 나왔으니까 시설하고 부대시설 위주로 알아놓고 참고로 시설 작물도 보험가입 금액이 한 번의 사고로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인데 한 번 사고 나서 1,000만 원 안 넣고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1,000만 원이 나왔다 한 작기에 이럴 경우에 그 다음 작기에 보험가입 금액 복원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시설까지 쭉 요렇게 이제 좀 살펴봤는데 시설은 공부할 게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요 교재를 꼼꼼히 좀 읽어보면서 챙겨보세요. 챙겨보고 이것도 2과목 먼저 공부하시고 1과목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설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